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조상님들 최고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1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풍수와 명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은 그 뿌리가 하나이며 그 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 산이 바로 내 몸이고 저 바다가 내 심장이고 우주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며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풍수란 용어는 중국 동진의 곽박이 쓴 장서에 죽은 사람은 생기의 의지를 하는데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 하여 바람과 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를 얻는 법수를 풍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풍수의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 네 가지로 조합의 성립이 됩니다. 땅은 사람의 육체처럼 살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맥박이 쉬지 않고 뛰고 있고 동맥과 정맥이 서로 통하여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을 하고 쓰나미도 밀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풍수에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그리고 형국론, 조주, 길, 흉론 등의 형식 논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줄여서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말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도읍이나 마을, 집터 잡기, 물자리 잡기, 정원수 배치, 길 내기 등 살아있는 사람과 땅의 관계,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땅의 관계까지도 매우 중요시한 것이 풍수의 특징입니다. 풍수의 기본 논리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땅속에서 흐르는 생기를 사람이 접하여 복을 얻고 화를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는 것처럼 땅에도 생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의 경락과 같은 것이 땅 속에도 있습니다. 경락은 혈관과는 달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몸의 기가 전신을 순행하는 통로로서 지기가 흐르는 용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땅 위에 살면서 땅의 생기를 얻는 반면 죽은 사람들은 땅 속에서 직접 생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받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얻은 생기가 후손에게 전해진 것을 동기감응 또는 친자감응이라고 합니다. 정혈은 좌총용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라 하여서 혈이 남향인 경우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의 네 가지 산으로 대종을 이룹니다. 현무와 주작 관계는 주인과 나그네,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사이로 인식이 됩니다. 청룡과 백호는 각각 동과 서에서 주산과 조산을 옹호하고 호위하는 자세를 취하는 산입니다. 묘지 풍수의 2대 원칙은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좋은 일을 한 가문이 길지를 차지하며 길지는 어진 사람과 효자에게만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명당에 묻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소이 크고 작고 경치가 얼마나 좋고 아닌가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교훈을 망각을 해서 막대한 돈과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좁은 국토를 훼손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당은 하늘이 감추어놨고 땅이 숨겨놨다 그런 것입니다. 혈처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기운이 있으면 폭설이 내려도 그 주위에 눈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흉지에 묻힌 뼈는 까맣게 색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검은 흙만 남습니다. 이 검은 흙을 떠다가 명당의 대혈처에 묻어놓고 2년쯤 지나면 뼈가 되살아납니다. 이걸 환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처럼 작은 뼈들이 흙 속에서 소생을 합니다. 그러면 손에 잡힙니다. 또 검게 변한 해골을 명당 혈처에다 옮겨놓고 6개월쯤 지나면 뼈 색깔이 누런 황토빛으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롱한 구슬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걸 화계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땅속의 생기와 사람의 체백이 만나서 조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가 일어나면 후손 중에는 반드시 큰 벼슬아치가 나오게 됩니다. 명산정기는 불이 가장 나쁜 것인데 묘광 구멍에 불을 붙여서 대면 명혈의 훈기가 전기 기관차 화통처럼 힘차게 내뿜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무후 향화 지지는 발복이 당대부터 미치는 것이며 사혈자리는 뱀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념자리는 무덤 속에 뱀이나 벌레, 쥐가 살고 더러는 망자의 똥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중풍이나 정신질환 등 흉한 화를 일으킵니다. 목념자리는 나무 뿌리가 관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명당은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도 뿌리가 관을 뚫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목념은 토질이 나쁠 때 생기며 자갈 땅에 시신을 묻게 되면 팥뿌리처럼 하얀 실뿌리가 관 속을 덮습니다. 그러면 후손 가운데 신경통, 농창 등 고생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수렴자리는 수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관 속에 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 위치가 바위와 흙으로 나뉜 것이면 입수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 시신이 썩지 않고 복시혈이 됩니다. 복시혈은 관이 뒤집혀서 송장이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시신이 칠성판에 묶인 채 물 위에 떠서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은 극심한 두통과 만성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화렴은 불에 탄 것처럼 시신이 까맣게 탑니다.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죠. 자, 이번에 풍념은 관 속에 바람이 든 것을 말하는데 서북간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는 경우 이 곤신풍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석부석하게 삭습니다. 묘에 바람이 들면 자손들이 흉사를 당하게 됩니다. 도시혈은 땅속에 묻혀있는 송장이 도망을 간 것을 말합니다. 봉분을 벗어난 엉뚱한 곳에 시신이 있습니다. 나쁜 터에다 묘를 잘못 써 놓으면 땅속 깊이 묻혀있는 시체가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단단히 다져놓은 묘가 쩍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땅에도 지기와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자, 명당으로는 옥녀 직기형이 있습니다. 이 터는 옥녀가 배를 짜는 형국으로 대대로 재상이 날 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노서 하전형이 있습니다. 이 터는 늙은 쥐가 곡식을 먹기 위해서 밭으로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자손이 대단히 번창할 길지이면서 재산도 넉넉해질 명당입니다.
다음에 금계 포란형이 있는데 이 터는 땅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서 자손이 번창하고 종종 큰 인물이 나오는 명당입니다. 땅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차츰 멸하기도 하고 차츰 생하기도 합니다. 사람 팔자 따로 있고 땅 팔자도 따로 있습니다. 산 사람은 몸을 숨기고는 큰 뜻을 펼칠 수가 없지만 죽은 사람은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역량을 발휘를 합니다. 묘자리가 봉황, 학, 꽝 등 날아가는 형국의 혈자리에는 무거운 성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볍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적, 과학적 실적이 없다며 풍수를 무시한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구름 가는데 비가 오듯이 자리에 따라서 인물이 납니다. 그래서 왕의 묘도 잘못 쓰면 망하고 거지 묘도 잘 쓰면 왕이 태어납니다. 기생과 묘자리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랬습니다. 명당자리를 잡아 미리 가묘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사발 안쪽 바닥에다가 먹으로 발운문을 써서 넣고 재를 가득 담아서 가묘 속에 묻어두면 천년이 가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구부동청이라, 이 말은 3월과 9월에는 개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풍수나 명당은 과거 시신을 매장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은 화장을 하여 뿌려드리든가 수목장을 하든가 평장을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산 사람은 수맥이 흐른 집에 살면 중풍이 오기 쉽고 임산부는 전응아, 장애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산등성이나 산골짜기의 입구에 집을 지으면 흉합니다. 막다른 골목도 좋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 키 큰 나무나 고목이 있어도 좋지를 않고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침실 가까이에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안방이나 부엌 문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주택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대지가 삼각형인 주택, 결이 있는 대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망해서 나간 집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샀다면 대문을 다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당에 연못이 있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층이나 꼭대기층보다는 중간층의 로얄층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고 너무 큰 평수보다는 1인당 5, 6평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집 담을 헐어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출입문도 2개, 호주도 2인격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또 형제가 나란히 집을 짓고 살아도 좋지 않습니다.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죠.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나 자기 사업체를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은 집에서나 사업장에서 365일 기도 염불을 하면 모두 명당으로 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에서 조상님들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풍수와 명당 이야기니까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풍수 지리학을 언제부터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고대의 천부지모 사상에 음양론을 더하고
사신도로 대표되는 천문사상이 첨부되어서 전국시대 말기부터 구체적 이론으로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에는 도참 비술적 사상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부터 한층 발전하여 대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집터인 양택에다가 묘터인 음택이 추가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풍수 지리를 무시한 척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효능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래에는 지리학, 토목, 건축학 분야에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마을터, 집터, 대지 내의 건물 배치에 풍수 지리설로 땅에 대한 유기적 관련성을 매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가 직선이 아닌 것을 환경심리학에서는 완충 공간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란 개인 공간에서 외부 사회 공동 공간으로 나갈 때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구불구불한 마을길들이 완충 공간으로 흡수하기에 풍수지리적 마을 배치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평지보다 한치만 높아도 산이라고 하며 그것을 용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용은 산이나 산맥을 이루는 말이며 전기가 흘러내리는 길을 나타내면서 그 길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데 필요한 법칙을 간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형세의 설명을 청오경에서는 명당과 발복 내용으로 산이 멈추어 뭉치고 물이 감돌면 자손이 번창하고 산이 달려나가고 물이 일직선으로 빠져나가면 노비가 되어서 나무집 밥을 빌어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출 동류하면 재물이 무궁하고 3번 돌고 4번 내지르면 관직이 갈수록 높아지며 구곡처럼 구불거려서 마치 물가의 모래 물결처럼 겹겹이 포개지면 최고의 벼슬에 오른다 하였습니다. 풍수 지리설은 일종의 생태론적, 환경론적 토지관의 표출이며 지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가 음양론, 오행설, 역의 체계라지만 그 원리는 자연 환경의 논리적 정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묘지의 경우 지하 수맥이 흐른 자리가 나쁘다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고 주택의 경우도 상주 공간인 방바닥 구들에는 반드시 동판을 깔아서 지하 수맥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을 제 몸처럼 사랑한 사람만 땅과 터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풍수는 초상이 나면 바쁘겠지요. 그런데 풍수 중에는 밤풍수, 얼풍수, 작대기 풍수, 안방풍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장 답사에는 게을리하면서 엉터리 공부와 어깨 너머 귀동냥과 산서 몇 권을 읽고는 집터, 묘터를 잡아주며 지관 행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잘 못 보면 지렁이를 용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좋은 땅을 고를 때는 산과 물, 방이 이 3가지를 보는 것인데 풍수는 왕릉터를 잡는 데서부터 점차 사대부와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묘터를 잡는 문제가 한 가문과 한 가정의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산세와 강물이 흐르는 모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길, 흉, 화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송 중기의 유학자 정자는 장설이라는 책에서 무덤자리를 정한 것은 그 땅의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지 음양가들의 길, 흉, 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당은 조상령들이 편안하고 그 자손이 번성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를 북돋아 주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조상이 편안하면 후손들이 편안하고 조상이 불편하면 후손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길 피흉이라 산 사람의 주택도 길지에 지어서 행운을 구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깐 쉬어가더라도 좋은 자리를 잡는데 집터나 묘터라고 한다면 마땅히 고르고 골라야 할 것입니다. 명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산이나 계곡, 펜션 같은 곳을 처음 찾아갔을 때 온화하고 포근한 기운이 있는 곳은 길지이며 음산하고 냉기가 돌고 으스스한 곳은 흉지로 보면 됩니다. 처음 방문한 법당에서 온기를 느끼면 기도가 많이 된 법당이며 냉기가 돌고 소름 끼치며 무서운 생각이 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발밑에는 항상 땅이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밟고 살지만 땅 속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삶의 지혜란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지 않으면 명당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당 중 와룡 농주형이 있습니다. 마치 천리를 달리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상인데 왕기가 서린 천하 대명당입니다. 또 노마 등공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늙은 말이 공중으로 차오르는 모양입니다. 종종 큰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현군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아 놓은 치마 형상의 자리인데 백호 쪽에 이런 산은 흉산으로 집안에 음란 한자가 속출하고 아녀자들의 음행과 풍기문란이 강한 음기를 발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 선앙당 밑에 돌을 깔아서 크게 남근을 세우는 것이 처방입니다. 장군 대좌 폐검형은 장군이 칼을 차고 앉아있는 형상으로 묘의 좌우에 칼 모양의 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제대로 묘를 쓰면 분명히 장군이 나오지만 조금만 빗나가도 큰 도적이나 칼잡이가 나와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복호형이 있습니다. 범이 납작 엎드린 형이죠. 하루가 다르게 재물이 불어납니다. 명당의 발복은 남녀 유별하지 않아서 며느리가 명당에 묻히면 그 기운은 시집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행주형이 있습니다. 배가 떠나가는 모양의 이 터는 많은 재화를 실을 수 있어서 좋은 터지만 그러나 재물이 넘치면 침몰할 염려도 있습니다. 풍수 명당 1편에서 언급한 목념자리는 부근의 나무를 모조리 뽑아내도 기어이 나무 뿌리가 관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명당이면 옆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도 유골을 비켜서 뻗어갑니다. 이것이 땅의 신비한 조화입니다. 비봉 포란형이 있는데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장차 성인 군자가 나올 자리로서 명당 가운데 명당입니다. 돌산에서는 흙이 있는 곳이 명산이고 흙산에서는 바위가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바위는 사람으로 치면 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힘을 씁니다. 만약 유골 밑을 돌이 떠받치고 있으면 곱추, 관절염 환자가 생깁니다. 산 사람도 명당에 누워 있으면 잠도 잘 오고 피로 회복도 빨리 됩니다. 흉지는 잠도 잘 안 오고 꿈자리만 뒤숭숭합니다. 집터만 잘 잡아도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고 저녁에는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크게 자란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베어낼 근심이 생깁니다. 꼭 참고하세요. 집 주위에 큰 나무는 목신이 깃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집안에 등나무나 휘어 감는 나무보다는 석류나무나
화초등이 좋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문, 안방, 그리고 부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문은 기의 입구로서 사람의 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바르면 바른 언어 구상과 바른 호흡과 먹기도 편안하고, 대문이 바르면 단기를 받아들이고 출입하기가 편안합니다. 풍수 명당 1편에서 대문에서 부엌과 안방이 보이면 좋지 않다고 말했죠. 명당은 악한 자에게는 절대 털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심성이 바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선은 많이 쌓고 올바르게 살면 그 복은 반드시 당대 아니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땅은 말을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켜간 것입니다. 땅의 말은 수화와 같습니다. 소리 없는 말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마음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만이 땅과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땅의 속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각지지 않고 유장한 산의 흐름과 부드러운 물결이 변화무쌍하여 단조롭지 않는 조화의 자연에는 덕을 쌓는 사람들이 사는 길지입니다. 양택은 반드시 그 지세가 넓고 평평해야 합니다. 좁고 답답하면 포용력이 없어집니다. 조상님들은 산수 취하부 규모에 따라서 양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양기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고을 대부분은 산중턱이며 강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자리 잡은 마을은 햇빛이 잘 들어서 곡식이 잘 되고 마을 뒤편에 사는 북풍의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은 수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강이 마을 앞을 흐르면 물이 풍부해서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자기 집이나 사업장을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은 집과 사업장에서 365일 기도 염불이 끊기지 않으면 모두 확실하게 명당으로 변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풍수가 시작된 것은 신라 말엽에 도선 스님이 최초였습니다. 스님의 성은 최씨입니다. 도선이 태어난 장소가 전라남도 영암의 구림이란 전설이 있습니다. 도선의 어머니 최씨는 어느 겨울 우물 속에 오이씨를 먹고 도선을 잉태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씨가 된 겁니다. 어머니 최씨는 도선을 애비 없는 자식이란 남들의 눈이 너무 두려워서 숲속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둘기 떼가 모여들어서 아기를 양육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숲이란 뜻의 비둘기 구자의 숲을 임자 구림이란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선은 중국 강화 1년 신라 효공왕 2년 그러니까 898년 3월 10일 72세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이제 가야겠다. 2년 따라왔다가 2년이 다 하면 떠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이치다. 무엇하러 더 머물겠는가 하시고는 호련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도선 스님이 우리나라 국역풍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당에는 꼭 절이 있죠. 절이 있는 곳은 모두 명당입니다. 절은 집안이 탄탄하고 평온하고 일광이 좋고 물이 풍부하고 바람막이와 배수가 원활하고 주변 산천과 조화를 이룹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곳,
너무나 자유로운 것, 문제 해결의 장입니다. 예로부터 산천의 전기를 못 받으면 논두락 전기라도 받아야 인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혈은 생기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혈이란 인체의 경혈처럼 미세한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혈은 극소의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콕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생기의 소응을 받지 못해서 생룡이 사룡이 되고 길지가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혈은 사람의 경락에 존재하는 공혈을 뜻하며 생리적, 병리적 반응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지 중에 냉시혈이 있습니다. 땅속의 냉기가 올라오는 흉지인데 50년, 100년이 가도 시신이 썩지를 않고 몸이 퉁퉁 불어있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길어 있습니다. 썸뜩하죠. 불가에 화장을 권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흉지에 묘를 쓰면 이유 없이 무덤이 푹 꺼지거나 봉분 주위의 풀과 나무가 말라 죽고 후손 중에 음란 환자가 나오거나 젊은이가 요절을 하거나 고아나 과부가 나오고 괴질에 걸리거나 집안이 몰락하고 관제가 끊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상의 뼈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명풍수의 처방을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때 반풍수들이 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망하려면 자기나 망할 일이지 남까지 망쳐서는 안 되겠죠. 을풍수가 나서면 복을 찾아주지도 못하고 화만 불러들입니다. 제잘난 척, 아는 척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반풍수와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나무 집안을 망치는 법입니다. 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죽은 혼령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덤과 관계되는 일에는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도읍, 군, 현, 마을, 취일하고 주택 풍수를 양기 풍수, 산소나 묘지 풍수를 음택 풍수라 합니다. 양택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음택은 죽은 사람이 묻힌 분묘입니다. 오래된 묘에 봉분 위에 갈대 뿌리를 하나 당겨 보아서 뿌리가 연하면 젊은이 묘, 억세면 늙은이 묘가 됩니다. 참고로 부부 합장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장을 해야 합니다. 합장은 산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 혈자리에서 두 사람이 땅 기운을 온전히 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발복이 감해집니다. 특별한 유언이 아니다면은 가능하면 따로 써서 각자가 땅 기운을 왕성하게 받아야 후손들이 덕을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양택도 성인 형제가 한 집에 살면 강한 사람에게만 기가 몰려서 한 사람은 시들하고 맙니다. 형제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를 합장할 경우는 묘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 만약에 소실이 있어서 3일을 합장할 경우에는 묘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중앙에 남자, 오른쪽에 정실, 왼쪽에 소실을 묻으면 됩니다. 부부 합장묘는 나중에 산소를 파보면요, 유골끼리 머리가 이렇게 서로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이치는 정말로 오묘합니다. 음택은 혈장이 꽉 짜이게 좁아야 되지만 양택의 경우는 그 혈장이 넓어야 합니다. 땅은 토질에 따라서 사람을 생산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고사리가 난 곳은 분명히 과거의 묘자리입니다. 생전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부모라도 죽어서 명당에 묻히게 되면 자손들이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각종 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묘를 쓸 때 선조는 윗자리에다가 후손은 아랫자리에다 써야 합니다. 역장을 하게 되면
피를 역류케 해서 폐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땅 기운은 묘합니다. 산 기운이 강한 지역은 남자가 많이 나고 습기가 강한 지역에는 여자가 많이 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지역에서는 벙어리가 나오고 바람이 거센 지역에서는 귀먹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숲이 많은 지역에는 몸이 야윈 사람이 많습니다. 신기하죠? 나무 기운이 강한 곳에는 꼽추가 나고 높은 언덕 아래 지역에는 피부병 환자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많이 납니다. 바위 기운이 강한 지역에서는 힘센 장사가 나오고 땅이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는 혹이 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더운 지역에는 단명자가 많고 추운 지역에는 장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계곡이 많은 지역은 반신불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는 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고개가 많은 지역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고 토질이 가벼운 지역에는 빠른 사람이 많고 무거운 지역에는 느린 사람이 많습니다. 토질이 사토면 우물이 맑고 차서 좋은 땅입니다. 물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터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터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발복은커녕 화만 당하게 되고 귀신이 끓는 집에도 제대로 주인만 딱 들어오게 되면 재물만 불어나게 됩니다. 급류가 흐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가볍고 물의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동이 무겁고 그 중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상인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 지역의 기운을 담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생산됩니다. 사람은 땅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바람과 태양과 물과 토양의 변화에 따라서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신체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성품을 착하게 악하게 하는데 영향이 미칩니다. 시임성이 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좋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깨끗한 모래를 먹은 사람은 죽어도 흙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도는 사도를 이기는 법입니다. 나쁜 사람이 반칙, 변칙, 강도, 절도, 사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을 해도 그것은 잠깐이며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듭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풍수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라고 봅니다. 한양은 장풍과 득수를 고루 갖춘 전형적인 명당의 지세입니다. 현무인 주산은 북악산, 청룡은 낙산, 백호는 인왕산, 주작인 안산은 남산, 조산은 관악산입니다. 외수인 객수는 한강물이 안산과 조산 사이를 흐르며 명당을 크게 감싸고 있는 형세를 취합니다. 내수는 청계천, 객수인 한강과 명당수인 청계천은 그 흐름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내외 수류 역세의 형국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려냅니다. 땅도 물을 만나지 못하면 생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명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이 동쪽으로 도성을 관통 한강으로 유입하는데 한강은 서진하기 때문에 명당수와 객수는 완전히 역세의 국면을 가집니다. 한강은 서울 부근에서 한양을 북으로 감싸듯 돌며 서울 남쪽을 지나서 북서진하는 대규모의 공유하천 형태를 취합니다. 동작, 영등포, 노량진, 강서구 일대가 공유하천의 공경면이고 용산, 서빙고 쪽이 포인트바 면을 이루기 때문에 한강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용산과 서빙고 쪽에 도성안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서빙고 쪽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서빙고 쪽에 사신 분들은 박수를 치세요. 지금 마을이 북쪽의 높은 주산에 의지하면 추운 북풍도 막아주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 모양은 둥글고 단정하고 밝고 맑고 유연하고 중첩되고 아름답고 유정하여야 합니다. 앞에 전망은 사람이 양기를 받아야 하므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넓은 것이 길지입니다. 주위의 산이 너무 고압적이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밤에는 가끔 북두성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꺼리는데 이곳은 음냉해서 잡기가 침입을 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현대는 거의 화장을 하니까 음택의 지식보다는 양택의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모든 곳을 명당으로 만들려면 집, 가게, 사업장에 매일 기도 연불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조용하게 연불을 틀어 놓으면 확실하게 명당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망할 날을 모르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오늘이 행복한 것이고, 자신에게 병이 찾아들 날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오늘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도 망할 수가 있고, 나도 병들 수가 있고,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 대비를 소홀히 하며 더 부귀해지고자,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중국 풍수에서는 산보다도 물기를 더 중요시해서 산수를 음양에 비유하는 전통적 사고로 물은 길한 방위에서 흘러들어와서 흉한 방위로 나가야 한다 하고,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이 탁하지 않고 길게 흘러가야 하며 직선으로 흐르거나 급하게 흐르거나 혀를 향해서 쏘는 듯이 흐른 것은 좋지 않다 했습니다. 이것을 득수법이라고 합니다. 풍수사상으로 본 우리 민족의 자연관은 주산은 주인이나 임금처럼 위협을 갖추어야 하지만 험악하거나 위압적이면 좋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 조산은 신하와 아내처럼 주산을 압도하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왕기가 서린 자리는 열자를 팔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왕자는 땅,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한일자가 되죠. 그리고 무덤 밑바닥이 이렇게 또 한일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열십자가 들어가면 임금 왕자가 되죠. 열자를 팔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명당에는 3대에 한 분씩만 써도 된다 합니다. 바깥쪽 좌청룡 우백호가 대음순, 안쪽 좌청룡 우백호는 소음순, 주사는 배꼽 밑에 툭 튀어나온 불두덩이고 그 아래 입수처를 음핵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한민족의 자연관입니다. 그리고 닭이 1000마리가 있으면 봉이 1마리 있다 하여서 우리는 조상님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 윗대 조상 중 어느 한 분은 분명히 명당에 묻혀 계실 것이다. 그 덕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꽃상녀를 태워보내거나 리무진을 태워서 보내는 이유는 생전에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지금 떠나는 저승길에서는 누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풍수를 굉장히 믿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정복한 후 2자씩 되는 쇠 말뚝에 쇠침을 박아서 한국 명산의 혈마다
깊숙이 박은 뒤에 또 그 위에 한자되는 쇠말뚝을 깊이 박고 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꽉 막아서 숨통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우리 조상님들 묘 부근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그 뿌리가 시신을 덮도록 하고 혈자리를 끊어놓은 그곳에는 숯불이나 쇳물로 뜸을 떠버렸습니다. 그것은 장수가 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심통은요, 독사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산마다 용의 목이나 말의 목이나 노루목이나 거북목이나 장군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명당을 깔아 뭉겼다고 해서 한국이 망했나요? 그들이 우리 명산의 철침을 받고 해코지를 해서 우리나라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약해졌나요? 아니죠. 그들의 철심 박는 심통은 못된 인간들 저주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심통을 부리기 전에는 그들도 승승장구하면서 조선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한 후에는 조선의 직위를 죽이겠다는 독심을 품고 철심을 박았지만 일본은 패망을 했고 한국은 독립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침탈은 범죄 중에서 중범죄입니다. 명당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다루는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까지 우리나라를 얕본 죄업의 결과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잦은 지진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고 쓰나미라고 하는 과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들은 자비의 마음으로 너와 내가 다 함께 잘 살자는 보살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묘지 쓰기에 부적합한 5대 산이 있습니다. 첫째, 동산인데 나무도 풀도 없는 민둥산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산인데 용이 오다가 뚝 끊긴 산을 말합니다. 셋째, 석산인데 흙이 없는 돌산을 말합니다. 네 번째, 과산인데 지맥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산입니다. 다섯 번째, 독산인데 이것은 홀로 서 있어서 생기를 받을 수 없는 산을 말합니다. 명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명당은 들어갈 적임자가 있습니다. 땅도 그 사람과 맞아야 합니다.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하듯이 땅과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똑같은 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명당만 찾지 말고 항상 마음을 바로 써야 합니다. 유하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 성계는 간신들의 간언만 듣고 최영 장군 목을 베버렸죠. 죄목은 상전나라, 그러니까 명나라를 징벌하려 했다는 그 무례함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는 원래 최영 장군을 존경했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최영 장군은 목에 칼을 받기 직전 내가 평생 탐욕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최영 장군 묘에서는 풀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죄목으로 목을 베인 최영 장군은 청렴 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부친의 유훈을 끝까지 지키신 분입니다. 전장에서는 훌륭한 장수였고 조정에 돌아오시면 아주 자상한 재상이었습니다. 부하들조차도 장군의 얼굴을 모를 정도로 청탁을 삼가신 분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장례에는 화장, 매장, 수목장, 조장, 풍장, 수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장의 경우는 마포 자루에 밀초를 몇 겹 두껍게 올립니다.
그러면 마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천년이 가도 상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마포 자리에 넣고 무거운 굴이나 철이나 돌 따위를 매달아서 파도에 밀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여 발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풀, 나무, 산이나 강 모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생기풍수에는 일광욕, 산림욕, 해수욕, 냉온욕, 토중욕이 있습니다. 토중욕은 여름철 우거진 나무 그늘 안에 흙구덩이를 파고 맨몸으로 들어앉습니다. 온몸을 흙으로 덮고 목만 내놓고 온종일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서 맨몸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나무의 생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잡병을 물리치고 회춘한 것입니다. 이때 큰 막대기나 회초리 같은 것을 들고 보초를 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뱀이나 독충, 모기, 벌레,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토중욕을 하고 나면 싱싱하던 나무가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강한 독기가 나무 뿌리를 통해 들어가서 나무가 죽게 되고 나무의 진가를 사람 몸에 모조리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섭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산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좋은 땅 기운과 만나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명당에만 매달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은 물이죠. 얼음만 보면 물이 아닌 것 같지만 얼음이라고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땅, 나쁜 땅도 모두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을 활용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팔이 있는데 두 팔 중에서 한쪽 팔이 약하다. 그래서 약한 팔을 안 쓰면 성한 팔도 고장이 나버립니다. 약한 팔이나 성한 팔이나 모두 한 몸이죠.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열반에 들면 다비식을 하고 사리를 채취하죠. 사리는 엄지손가락 반 정도의 구슬들이 수십 또는 수백 개씩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담석증이나 다른 이물질이라면 아파서 못 견딜 것입니다. 사리 채취 방법은 땅에다가 석자, 석치의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단지를 넣고 정한 수를 채운 다음 창호지나 삼배로 3번쯤 풀을 먹여 단지를 봉한 다음에 그 위에 단단한 청석을 2중 3중으로 쌓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소금과 숯을 두툼하게 깔고 또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 잘 다지고 나서 장작과 차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립니다. 차나무를 사용한 것은 냄새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식이 끝나고 나면 시신은 한 줌의 재로 남지만 그 스님의 수행 정기는 흙을 뚫고 숯과 소금을 통과하고 청석과 삼배를 뚫고 단지 속 중앙에 신령한 빛을 발하면서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만 남게 됩니다. 그 수행의 정기는 양기이기 때문에 음기인 물을 찾아 들어가서 신비의 결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혈맥이 있듯 땅에도 지맥이 있다고 했죠. 지맥이 잘 통하는 곳은 명당, 그렇지 않는 곳은 좋은 터가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나 좋지 않은 땅 위에다가 절을 지으면 절 부근의 지역의 기운이 명당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매일 절에서 중생들을 위한 기도 연불과 축원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기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찰은 명당이 되기에 사찰 주변의 과수원이나 전답에서는 절이 들어서기 전보다 20% 정도 수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게, 사업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불을 조용하게 틀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사의 조화와 흥망성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조상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4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께서 불교 활성화에 도움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